안녕하세요. 연예부장 김용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간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간첩 연예인이 있다라는 언급을 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을 꺼낸 것은 어떤 형태든지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첩 이야기를 하면 안철수 전 의원 같으신 분들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 하시겠지만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도 북한에게 협력하던 프랑스인 간첩이 체포됐다는 기사가 있었죠. 태영호 공사님이 쓴 책을 보면 영국에서도 북한에게 협력하는 간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을까요? 특히 제가 주로 취재했던 문화, 영화계 쪽에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주의자가 아니라 실제로 북한에게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는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간첩이라고 하면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간첩하면 굉장히 무섭고 우리나라 국가 체제의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간첩이라고 하면 전혀 위험을 느끼지 못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저는 일정 부분 한국 영화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 간첩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 굉장히 멋있거나 순박하거나 재미있게 묘사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간첩에게 친근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몇몇의 영화의 사례를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간첩이라는 영화가 노골적으로 영화 제목에 들어간 케이스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장진 감독이 만들었던 간첩 리철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유호성 씨가 간첩 역할을 맡았는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간첩은 굉장히 순박하고 어리숙하고 대한민국 체제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인간적인 모습의 간첩을 그렸습니다. 그 이후에 김명민 씨가 주연한 간첩이라는 영화가 또 있었거든요. 역시 여기서 나오는 간첩들도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고 순박한 모습입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는데, 특히 이 영화는 최고의 한류 스타, 젊은이들에게 사랑받는 김수현이라는 배우를 내세워서 정말 바보 같지만 매력 있는 그런 간첩상을 창조했습니다. 물론 이런 영화들이 오락적인 재미를 추구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간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북한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 한 가지 공식이 있어요. 북한 사람으로 나온 사람들은 멋있고 한국 사람들은 아저씨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의형제라는 영화를 보면 북한 정보원 강동원, 한국 정보원 송강호, 공조라는 영화를 봐도 북한 경찰은 현빈, 한국 경찰은 유해진, 작년에 강철비만 해도 정우성, 박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는 강동원, 현빈, 정우성이고,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송강호, 유해진, 곽도원이에요. 정말 매력있고 아저씨죠.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가 한국 영화에서 어느 순간부터 공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북한군 간첩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영화 기자를 할 때부터 지적을 많이 해왔고요. 제가 여기서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하자면, 공조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을 때 영화 시사회에서 깜짝 놀랐어요. 공조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유해진이 한국 경찰이고 현빈이 북한 경찰인데, 유해진이 현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범죄도 없기 때문에 경찰이 별로 할 일도 없지 않을까? 나는 북한 가서 경찰하고 싶어. 물론 공조는 오락 영화입니다. 그냥 웃으라고 넣은 대사일 수도 있지만 의미를 따져보면 얼마나 무서운 대사입니까? 북한은 범죄도 없는 지상낙원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유해진 씨와 인터뷰 자리에서 제가 이거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 대사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을 안 해보셨냐? 그랬더니 유해진 배우가 자기는 배우니까 시나리오에 있는 대로 읽었을 뿐이다. 그런데 유해진 씨가 신인 배우도 아니고 영화계에서 오랫동안 연기했던 베테랑 배우인데 자신이 내뱉는 대사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저는 그 부분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유해진 씨,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영화 대사처럼 범죄 없는 지상낙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렸죠. 그랬더니 유해진 씨가 표정이 굳어지시면서 인터뷰를 끝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끌려 나갔습니다. 유해진 매니저가 평소에 친했던 사이예요. 김 기자님 왜 이러세요? 저랑 좀 얘기 좀 하시죠. 조금 지나니까
이 영화의 제작자 대표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 김 기자, 왜 우리 첫 인터뷰 때부터 왜 이렇게 배우들을 힘들게 해? 이런 식으로 제 질문 자체를 원총 봉쇄했습니다. 이런 게 저는 한국 영화계의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영화에서 그려지는 북한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빅뱅 탑이 주연했던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권상우하고 차승원 배우도 출연했죠. 이 영화의 촬영 현장을 취재를 갔는데 현장에서 어떤 영화지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니까 북한군을 굉장히 잔인하고 나쁘게 묘사했다. 이해도 되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북한군을 나쁘고 잔인하게 묘사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 심지어 그들은 6.25가 남침이라는 것도 잘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다시 간첩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간첩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요원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원, 간첩을 때려잡는 요원들이죠. 유명 영화 배우가 북한과 교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이것에 대해서 요원들이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수사였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 명의 영화 배우가 내부 고발을 한 것입니다. 내부 고발을 한 영화 배우도 모든 분들이 사랑하시는 유명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유명 영화 배우와 북한 쪽 정보원들이 접선하는 현장을 포착을 해서 그 영화 배우의 간첩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이 영화 배우는 심지어 다른 유명 영화 배우도 포섭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를 잘 해놓고서 발표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정원의 공안 수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정말 100개를 잘해도 1개를 잘못하면 그것이 빌미가 돼서 역공을 당합니다. 예전에 왕재산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왕재산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사를 읽어드리면, 2013년에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지하당을 만든 뒤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왕재산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공안 수사에서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큰 사건입니다. 간첩단을 잡았죠. 하지만 그 이후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에서 국정원들이 실수를 합니다. 증거 조작 혐의가 잡혀서 그것 때문에 국정원 요원들이 많이 구속되고 국정원의 공안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에게 관심이 높은 연예인의 간첩 혐의에 대해서 국정원이 어떻게 발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처음에 간첩 연예인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실명을 밝혀달라, 누구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던지시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어떻게 실명을 공개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기록에 남겨서 나중에 좋은 시절이 와서 국정원의 대공 기능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면 미처 끝마치지 못한 수사를 언젠가는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서도 믿을 수 없다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김용호 기자가 어디서 이상한 이야기 한다. 하지만 문화예술계의 종북주의자들은 실체가 있습니다. 제가 또 공개된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2013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영화 감독이 종북 카페 운영하며 북한 찬양이라는 조선일보 기자인데, 유명 영화를 연출했던 현직 영화 감독이 인터넷 종북 카페를 운영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무더기로 올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영화 감독도 유명 상업 영화를 연출했던 경력이 있는 감독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 실체가 드러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문화예술계의 종북주의자들은 뿌리가 굉장히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이후에 월맹과 월남이 통일한 후에 월남에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냈던 인사가 간첩으로 판명이 났죠.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이후에 나중에 문서가 공개됐는데 서독의 유력 인사들이 간첩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기사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건 수타치 문서의 비밀이라는 글에서 기록된 겁니다. 동독 공산당이 40여 년간 장기 독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서독의 소위 진보적 지식인에게 책임이 있다.
서독에서 활약한 간첩의 숫자나 범죄 행위보다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했던 당시 서독 사회의 정치적 지적 분위기가 문제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1989년 동독 공산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서독에서 활동한 동독의 비밀 정보원 수는 2만 명이 넘었다. 동독 첩보기관 수타치는 서독의 총리비서관, 여당 원내총무, 통일부 장관도 간첩으로 포섭했다. 미남 공작원을 통해 서독 거물 인사의 여비서를 유혹해 정보를 수집하는 미남계도 애용된 수법이다. 이렇게 독일에서 공개된 문서입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한국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찍은 영상을 의미 깊게 보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